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2 문항 분석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지구과학2는 최근의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23학년도 수능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교과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위권 자원들이 주로 선택했던 2 과목이었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24학년도 대입부터는 일부 대학의 2 과목 필수 선택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 선택자들의 이탈과 신규 자원의 유입 감소로 인해 난이도를 낮추는 조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까지의 난이도에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꾸준히 공부해왔던 분들은 무리 없이 잘 풀어냈을 것이지만 충분한 반복학습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꽤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할 예비 수험생분들은 충분한 학습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이 점을 명심하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상위 탑5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8번 지질도 해석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성단의 색 등급도 관련 문제, 그 다음에 18번에 내행성의 남북 시각 변화, 그 다음에 19번에 지역류 평형, 그리고 20번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지층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항은 지질도 해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항을 풀 때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임의로 한 단면의 위치를 잡아서 지질 단면도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지금 자료에 임의로 x 다시 위치를 잡고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가 500m부터 100m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를 대략 500, 400, 300, 200, 100m 이렇게 이제 놓고 그려보면요. 여기가 500, 여기가 400, 300, 200, 100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을 때 지금 노출된 요 부분들을 내려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주향과 경사를 알아야 단면도 아랫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주향은 지층 경계선이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향을 말하는데 여기 지금 지층 경계선하고 그 다음에 고도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요게 지금 400 주향선이 되는 거예요. 400 주향선을 찾고 이걸 그대로 내려서 400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층의 주향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고 여기가 400, 그 다음에 300 주향선은 여기
여기가 이제 300 주향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내려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300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향선이 400에서 300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주향의 수직 방향으로 되는 방향이 이제 경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질 단면도 그 다음에 이제 비지층도 그려보자면 여기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경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 찾을 수가 있겠고 C 그다음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이 진한 선은 여기 이 진한 선은 단층이에요. 단층선. 그래서 단층선도 그려보자면은 여기에서 단층이 지금 단층의 주향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300. 그래서 얘가 바로 옆에 여기 3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층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B지층이 다시 여기서 이제 B 노출이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보여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A, B, C, 그 다음에 여기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 보면은 기억 B의 주향은 EW이다 했는데 B의 지금 주향은 여기가 여기 남북 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향은 NS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가장 젊은 지층은 C이다. 지질 단면도에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 생긴 거예요. A가 먼저 생기고 B, C 이런 순서대로 쌓였기 때문에 가장 젊은 지층은 제일 위에 있는 C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 정단층이 나타난다. 단층선을 경계로 지금 단층선이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단층선을 경계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지게가 이제 상반이 되겠고 왼쪽에 있는 지게가 하반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반이 위로 올라간 형태예요. 그래서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이렇게 내려간 단층을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8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 그런 지질도 해석 문제이긴 한데 이 단면도를 그리는 게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사실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답률은 항상 높았던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질도 그려보는 연습은 꾸준히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색 등급도 분석을 통한 성단의 특징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성당 가와 나의 색 등급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먼저 자료를 보면요. 자료 그림에서 색 등급도 가, 나를 비교해보면 가의 경우에는 지금 주계열성이 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이만큼, 나에서는 이만큼. 그래서 주계열성에 머무는 별들이 가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에서는 주계열성 외에도 이제 거성 단계에 있는 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는 산계 성단이 될 거고 나는 구상 성단이 될 거다. 구상 성단이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 등급도에서 특징은, 색지수, 색지수가 같은, 주계열성의 경우, 표면 온도가 일단 같고요. 표면 온도가 같으면, 여기의 특징은 이제 절대 등급이나 절대 등급과 광도도 같다고. 절대 등급, 광도도 같고, 이렇게 이제 같다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단의 색 등급도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색지수가 같은 주계열성 같은 경우 이제 절대 등급과 광도가 같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색지수와 절대 등급이 알려진 표준 주계열성의 색 등급도와 성단의 색 등급도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관측된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이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거리 지수를 구해서 그 성단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지수 가지고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거리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주계열 맞추기라고 해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면 기억, 가는 산계성단이다. 주계열성이 많은 표현에 속하니까 산계성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광도는 별 기억이 별 니은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에서 별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여기서 색지수가 0.8 정도에 해당이 돼요. 기억의 이제 색지수는 0.8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별 니은 같은 경우는 색지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얘도 색지수가 0.8. 그래서 같은 색지수인데 나에 있는 그 니은은 거성가지에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보다는 거성이 광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광도는 기억이 더 작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가까지의 거리와 나까지의 거리는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성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주계열 맞추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와 나에서 색지수가 같은 주계열성의 이제 겉보기 등급을 비교를 하면은 거리 지수를 통해서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0.8, 색지수가 0.8인 애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억에서 색지수가 0.8인 애는 대략 겉보기 등급이, 가에서 겉보기 등급이, 대략 11 정도, 여기. 11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11이 되겠고, 나에서 보니까 주계열성 중에 0.8인 애가 대략 21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절대 등급이 같기 때문에 색지수가 같으면 절대 등급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보기 등급의 차이는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 겉보기 등급이 다른 이유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겉보기 등급이 대략 10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 등급은 숫자가 클수록 어두운 거기 때문에 나가 지금 10등급이 더 크니까 나가 만배. 이 얘기는 광도가 만배 더 어둡다, 작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광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가 더 100배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지의 거리와 나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이 문항 유형도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되는 추세였어요. 성단의 색 등급도 상에서 별의 분포를 통해서 두 성단을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고, 올해 9월 모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별의 분포를 통해서 진화 단계에 대한 추론과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추론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이제 회합주기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8번. 그림은 어느 해 태양과 행성 A의 남중 시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먼저 자료 그림을 보면요.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A의 남중 시각이 태양의 남중 시각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반복적인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태양의 남중과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남중 시각에서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남중을 한다는 건 얘가 내행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외행성은 자정에 남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의 그 남중 위치는 내행성이다. 얘가 지금 이 행성이 내행성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내행성이라고 했을 때 보기 기억. 공전 주기는 회합 주기보다 짧다라고 했어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X를 회합 주기,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를 P라고 했을 때 내행성에서 회합 주기를 구하는 식은 X분의 1은 P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분의 1 빼기 X분의 1은 1이 되는 거고, 이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P 값은 S 값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공전 주기는 회합 주기보다 짧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기억 기간에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했어요. 기억 기간의 경우에 보면은 A가 태양 남중한 다음에 지금 남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 기간의 경우에 A가 태양이 남중한 후에 남중했기 때문에 일단 태양보다 더 늦게 남중하려면은 위치를 상대적으로 그려보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내행성이 태양 이후에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쪽 동방이각 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의 이제 동쪽에 있어야 돼요. 동방이각에 있으면은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 기간에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 기간에 지구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라고 했어요. 니은 같은 경우 니은의 위치는 태양보다 먼저 남중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위의 그림에다가 이제 보면은 태양보다 먼저 남중을 하려면 이쪽 서방이각에 이번에는 위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서방이각. 근데 지금 점 찍힌 데가 여기가 태양과 남중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내합 위치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남중 시각이 가장 이른 시각이니까 얘가 서방 최대 이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의 위치는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까지 가는 그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기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 때 이 위치에서는 점점 지구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가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회합주기와 공전주기에 대한 문항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었어요. 24년 수능 대비 9월 모평에서도 이런 회합주기와 공전주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수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이제 응용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계속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행성, 외행성에 대한 지구와의 공간적 위치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속 풀이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지역류 평형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은 정력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북반구 어느 해역의 동서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지난 수능하고 출제됐던 그 방향하고 유사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계산을 요하는 그런 문항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일단 지역류는 그 해수면의 경사로 인해서 발생한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이 값이 같아요. 같아졌을 때 이제 이 수압 경도력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해류를 지역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수압의 크기는 P가 Q의 3분의 4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압은 물속에 있는 한 점에서 받는 압력의 세기를 말하고요. 수압을 구하는 공식은 P는 ρg H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로는 여기는 해수의 밀도를 말하고,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으로부터 깊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P와 Q 지점에 수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대로 이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 보려고 봤더니, 밀도는 계속 일정하다고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도 계속 같은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수압은 해수면의 그 높이,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P 같은 경우는 P 지점은 해수면의 깊이가 지금 1m이고요. Q 지점에서는 해수면의 깊이가 0.75 이렇게 되니까 P와 Q의 수압의 비율은 깊이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P는 깊이가 1, Q는 깊이가 0.7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비율은 이제 4대 3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Q분의 P 값이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P는 Q의 3분의 4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형류 평형 Q에서 지형류의 유속은 1m/s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형류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압 경도력을 구하는 식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해수면의 경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향력을 구하는 식은 2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면 v 값은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 사인 파이 값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4제곱 퍼 세크라고 문제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의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델타 x가 지금 x축 방향으로의 거리 10의 6제곱 미터. 그 다음에 높이 z가 여기 경사진 곳의 높이가 이제 1m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니까 0.1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형류 유속은 1m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얘는 0.1이 돼야 돼서 틀렸고, 다음 디귿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 분의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지금 이 해역에서 계속 해수면의 경사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해수면 경사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평 수압 경도력 구하는 식이 중력 가속도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경사가 일정하니까 P와 Q 지점에서 수평 수압 경도력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일정해요. 모든 지점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도 역시 PQ 모든 지점에서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같으니까 결국 이 비율의 값도 PQ 모든 지점에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PQ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류 평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지점에서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나 각 지점에서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이 부분에서 그 공식을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공식을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행석의 겉보기 운동 문제인데요. 20번 문항 읽어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해 7월 2일부터 7일 간격으로 해가 진 후 같은 시각에 관측한 행성
A, 행성 B, 그리고 별 C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기 해가 진 후라는 말도 약간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A와 B는 각각 금성과 화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행성, 금성은 내행성이죠. 그리고 화성은 외행성이에요. 해가 진 후에 내행성이 관측이 되려면 서쪽 하늘에서 내행성은 관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서쪽 하늘이라는 걸 여기서 계속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또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보니까 서쪽 하늘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됐을 때 적도에서 적경은 서에서 동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적경 증가 방향은 이쪽 방향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가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행성이 겉보기 운동을 하는 거를 순행이라고 하죠. 순행. 그래서 순행은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역행은 적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이제 역행한다고 해요. 이때 역행을 하는 그 공간적인 위치는 내행성 같은 경우는 내행성은 내압 근처에서, 외행성은 충 근처에서 역행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 B 행성의 상대적 위치를 봤더니 A는 점점 적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A는 적경이 증가했다. 적경이 증가했다는 거는 순행하고 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적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경이 감소했다는 건 얘는 역행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화성이다. 지금 하나는 역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순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이 역행을 하려면 충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충이면은 저녁에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진 후 지금 내행성과 같이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 위치에 있으면 자정에 남중을 하기 때문에 내행성과 같이 관측을 하려면 화성의 위치는 충 부근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화성이 되겠고 B는 이제 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화성이 되고 B가 금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이 기간 동안에 B와 태양의 적경 차이는 작아진다 했어요. 금성 B 같은 경우에 지금 역행을 하고 있고 해가 진 직후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위치를 그려보자면은 태양이 있고 내행성의 궤도,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역행을 하는 위치가 여기 내압 근처인데 해가 진 직후이기 때문에 여기 동방이각 쪽에서 내압으로 가고 있는 이쯤, 이 근처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위치한다고 하면은 점점점 내행성은 이제 태양하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점점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과의 적경차는 작아진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C가 지평선 위로 뜰 때 방위각은 90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에서 여기에서 C 같은 경우는 지금 적도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플러스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지평좌표계를 좀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청구의 적도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청구의 적도가 정동과 정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북, 남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저기가 플러스 내에 그 일주운동 경로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북동쪽에서 뜨게 돼요. 이때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 90도와 0도 사이에 방위각이 이제 되겠죠. 이 별에 뜰 때 방위각은 그래서 C가 지평선 위를 뜰 때 방위각은 90도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이런 그 겉보기 운동 문항도 올해 6월, 9월 모두 출제된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인 행성의 위치 변화랑 그다음에 역행, 순행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이제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이 상대적 위치와 뭐 적경 적위를 이제 해석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머릿속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서 좀 이제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연습을 자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개의 문항을 꼽아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대부분의 그 G2 문항들은 나오는 출제 그 유형 소재는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